중개대상물이라는 말은 중개할 수 있는 대상물, 개업공개사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고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자격증 취득하지도 않고 중개상물 중개를 업으로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중개대상물이 아닌 걸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라고 했죠. 권리금은 아무나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냥 우리 법종 이게 법 3조고 이게 시행령 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기본서 지금 14페이지 맨 밑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14페이지 맨 밑에 법조문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 매회 출제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14페이지 맨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게 지금 여기 칠판에 있는 거라고요. 토지라고만 되어 있어요. 토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토지라고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시험에 토지라고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토지라 하더라도 중개 개입 여지가 없는 것은 중개상물이 안 됩니다. 국가 소유 토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는 팔아먹을 중개할 수가 없잖아요.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할 수가 없죠. 청와대 건물 중개대상물 아니라고요. 그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고 팔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니라고요. 뒤에 나오니까 다시 개략적으로만 보겠습니다. 건축물이 있고요.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자 다시 토지입니다. 법조문에는 그냥 토지라고만 돼 있죠. 아무 말 없고. 그런데 국가 소유, 국가 소유를 국유라고 하고 공유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공유라고 합니다. 국가 소유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는 중개상물이 아니다. 법조문에는 없어요. 그냥 제가 해석을 붙인 거예요. 법조문에는 그냥 토지라고만 돼 있다고요. 왜 이게 중개상물이 아니냐 하면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청와대를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중개상물이 된다. 바다 팔아먹을 수 없잖아요. 바닷물 다 퍼내면 토지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개인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 될 수 없죠. 월드컵 경기장 토지지만 중개상물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시험에 월드컵 경기장 물론 나온 적은 없지만 일산 호수공원 이렇게 나오면 그 개인가 아니라면 중개상물 될 수 없는 거죠. 개인가 아니면 사고 팔 수 없잖아요. 중개를 하려면 사고 파는 걸 중개하는 게 중개잖아요. 알선하는 것.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 덕실 변경을 알선하는 건데 매매도 안 되고 임대차도 안 된다면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출문제 보면은 그래서 토지에서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은 중개상물이다. X 32회 올해 출제됐습니다.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국가만이 광물을 채굴할 권능이 있다. 땅속에 있는 광물. 그래서 개인 땅 밑에 석탄,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개인 게 아니라 국가가 채굴권이 있다고요? 개인 땅 밑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개인 게 아니라고 그거는 국가가 채굴권이 있다고요?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이거 몇 번 출제됐습니다. 이거 32회 마지막 32회 올해 출제됐습니다. 또 32회에 나온 걸 다시 미채굴 광물 요 지금 이거고요. 온천수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온천물 온천수 강물 이런 거는 중개상물 아니죠. 그 뭐 개인 거라면 개인이 사고 어쨌든 중개상물은 아닌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아무나 해도 되는 것도 중개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것도 중개상물이 아니라고요. 온천수 이런 거는 뭐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죠. 온천수 중개상물 아니고 금전채권 중개상물 아니다. 이 말은 금전채권 이게 뭐냐면 1억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그 부동산에 있는 뭐 임차보증금을 1억을 탕감해 주기로 합니다. 금전채권. 그렇게 하고 1억을 탕감해 주는 대신에 수수료를 2천만 원 받아 먹었다. 만약 이게 중개라면 중개보수 초과로 처벌받는다고요. 근데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금전채권이 중개상물은 아까 토지, 건축물, 임목, 공양재단, 광업재단 밖에 없었잖아요. 그 금전채권 이런 건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1억 탕감해 주도록 알선하고 수수료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아 먹어도 불법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만약 그게 중개라면 중개 보수는 최대 0.9%밖에 못 받잖아요. 중개가 아닌 거는 중개상물이 아닌 걸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 중개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 보수도 아니라고요. 그 금전채권 중개상물 아니다 이런 게 출제됐고 점유라는 거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점유예요. 민법에 나와요. 점유권이라는 거 가지고 있는 건데 개업공개사가 점유하도록 중개해줄게 이렇게 점유의 성질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아니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관념적인 거기 때문에 32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32회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중개상물이다. X 아니다. 중개상물.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나무 이건 그냥 동산이에요. 나무 베어내면 그 동산이라고요. 부동산은 안 움직이는 게 부동산, 동산은 움직이는 게 동산이죠. 나무 베어내면 움직일 수 있잖아요. 베어낸 나무는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개상물 아니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이번 32회에 나왔는데 지목이 양의장. 지목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위 줄여서 지적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적법에 보면은 지목이 28개 지목이 있죠. 전답, 가수원, 목장용지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지목 다 중개상물 될 수 있습니다. 개인 땅이라면. 지목이 뭐든 간에 개인 땅이면 지금 개인 땅이다, 국가 땅이 없다 이런 말이 없는 한 그 지목만 가지고 중개상물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양의장이라도 지목이 양의장이든 대든 전이든 개인 땅이라는 전제하에서 중개상물 된다고요. 모든 지목 다 중개상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용 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네,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재산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유재산 중에서도 일반재산은 예외적으로 중개상물 될 수 있어요. 공용 폐지가 되면 일반재산이 되는데 공용 폐지가 안 되면 이거는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 소유 땅이기 때문에 중개상물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된 거,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거,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 거, 지역권 설정되어 있는 거, 분묘기지권 설정되어 있는 거 다 중개상물 됩니다. 사법상 제한이 있을 뿐이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압류돼 있어도 가압류돼 있어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도 중개상물이다. 14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거래만 가능하면 중개상물이에요. 사고 팔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여러분들이 도시지역, 공법에서 나오잖아요. 도관, 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우리나라에 약 350개 정도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등등 약 350개 정도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 여러분들이 공법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한 70개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모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만 받으면 거래 가능하잖아요. 중개상물이라고요. 허가구역 안에 있어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중개상물 있다.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제한하는 거지 거래를 제한하는 거 아니잖아요. 비싸게 못 팔아서 그렇지 거래는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중개상물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 해당된다. 토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어렵습니다. 토지. 근데 지금은 어렵지만 시험 볼 때 되면 제 강의만 들으면 80점은 나옵니다. 강의만 안 빼먹고 들으면. 가장 중요한 게 알든 모르든 일단은 모든 강의는 빼먹지 말고 들어보시라고요. 그 학원 다니는 분들은 억지로 나와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인터넷 듣는 분들은 보면 1강하고 2강하고 조회수가 반밖에 안 돼요. 처음에 좀 듣다가 끝까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참 그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스스로 통제하는 게. 그래서 무조건 인터넷 듣는 분들도
학원 다닌다 생각하고 억지로라도 들어야 돼. 시간을 정해놓고 루틴을 정해야 돼. 딱 안 그러면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어제 인터넷 다른 사람 강의 듣다가 졸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한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존다고. 근데 졸리더라고. 이게 그냥 인터넷 켜놓고 듣고 있으니까 한 5분 듣고 있으니까 졸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럼 난 좀 있다 보니까 다 끝났더라고. 40분짜리 다 끝나고 얻고 졸고 있다가 깼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인지상정이죠.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X라고 했는데 건축물이면 지금 건축물 하는데요. 건축물 설명을 조금 그냥 건축물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그래서 이게 어려운데요. 판례는 이게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하고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자, 건축물을 먼저 좀 더 보면 그러면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에서도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고요. 민법 99조 1항에서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에는 보면 건축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이 세 개 다 있어야 된다. 모두 갖춰야 된다. 모두 있어야 된다. 지붕, 벽, 기둥 세 개 다 있어야 민법상 건축물이라고요. 자, 건축법에서는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벽이나 기둥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가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우리 주유소에 지금 요 옆에 주유소가 서울에서 최고 잘 되는 주유소라고 하던데요. 세차하는 기계 있더라고 옆에. 기계가 그 세차해 주는데 그 기계는 건축물입니다. 왜?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으니까. 그러나 판례는 여기 있네. 지금 요 판례가 있는데 여기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사물이 아니다. 중개사물이다. X라고 아니라고요. 판례가. 즉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사물이 아니다. 그럼 왜 저 판례가 나왔냐 하면 저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을 한 건에 500만 원씩 수수료 보수를 받고 3건을 알선했는데 옆에 중개업소에서 고발해서 무등록 중개업자 처벌해달라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론은 처벌한다 안 한다 무작위 입장을 했는데 안 한다. 왜?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가 아니고 중개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니기 때문에 500만 원을 받았던 1000만 원을 받았던 자격증 없는 사람이 했던 있는 사람이 했던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건축물은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 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미래의 건축물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분양권, 그 다음에 입주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이라고 하면 우리 그 아파트 공급, 주택 공급 규칙에서도 분양권이라고 하면 동호수가 특정된 거,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분양권을 말합니다. 분양받을 지위에 있는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거, 동호수가 특정된 것을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근데 시험에 입주권이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모두 정답이었어요. 입주권이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입주권은 추첨 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 안 됐죠? 추첨해가지고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청약 통장도 추첨해가지고 예를 들면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잖아요. 청약 통장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러나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입니다. 관리처분이라는 말 들어가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인가라고 하면 종전건물 멸실하고 이제 몇 동 몇 호 받을 건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는 것을 관리처분인가라고 합니다. 관리처분인가 받은 입주권은 중개사무에 해당된다고요. 몇 동 몇 호 받을 건지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좀 어렵습니다. 건축물이 있고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좀 이따 나오니까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론했던 거 문제로 기출문제 26회, 20회 때 나왔는데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이라고 해서 특정,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야 원칙적으로 중개사물이 된다고. 동호수가 특정되어야. 아파트 몇 동 몇 호 나올지 정해져 있으면 그건 미래의 건축물이라고요. 아직 어디 나올지 모르는 것, 이른바 대토권이라는 게 있어요. 대토권.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하남 교산지구 이런 데 개발하면은 그 원주민들에게 대토권이라는 게 나와요. 원주민들 왜 대토권을 주냐 하면은 옛날에는 현금 보상을 했는데 원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는 돈도 싫다.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땅으로 줄 테니까 여기서 집 지어가지고 살아라. 나가기 싫으면. 해서 대토권이라는 게 뭐냐면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죠. 현금 보상 대신에. 그럼 대토권은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왜?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특정의 건물, 동호수가 특정되면 중개사물이다. 미래의 건축물로. 그 다음에 미등기 건축물, 미등기 무허가도 중개사물입니다. 건축물이면. 예를 들면 다가구 주택 뭐 3층까지 있는데 4층 옥탑방을 하나 불법으로 증축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등기도 안 돼 있겠죠? 그래도 중개사물이라고요. 그럼 못 파냐고요? 팔 수 있어요. 미등기 건물이 있어도. 미등기 있다 말만 하면 되잖아요.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 말만 하면 되죠? 그럼 토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하나 지어져 있으면 그거 못 파냐고. 그 토지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으니까 거래 가능하면 중개사물이라고요. 무허가 미등기도 중개사물이라고요.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도 중개사물이다. 아니다 해서 X.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중개사물이 아니다. 이다. X. 이게 소위 대토권이에요. 대토권.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소위 대토권이라고 부른다. 이걸 대토권.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입니다. 현금 보상 대신에. 대토권은 중개사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이다. 수분양자 받을 숫자가 수분양자입니다. 받을 숫자, 수분양자, 피분양자 같은 말입니다. 수분양자, 피분양자 같은 말이라고요. 피분양자란 피분양자, 오더이자, 가죽 피자입니다. 가죽에 피부에다 옷 입히는 거 보호한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당한다 이런 뜻도 있는데 피분양자라는 건 분양당한 사람, 수분양자는 받을 숫자, 분양받은 사람 같은 뜻이라고요. 피분양자, 수분양자. 민법에 보면 수분양자, 피분양자 이런 말도 많이 나옵니다. 분양받은 사람. 101동 705호 누군지 정해졌다고요. 그거는 중개사물이라고요.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면. 대토권,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대토권은 뭐 A블럭 어디에 나올지 아직 모르는 상태라고요. 이주자 택지 단지를 보면 이게 막 필지를 여러 개 설정해 놓고 그 중에 추첨해 가지고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갈지. 그러니까 아직 확정 안 된 상태에는 중개사물이 아니고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면 중개사물이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결론은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행정심판위원들이 옛날에 국토부 유권해석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했는데 행정심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명인망법이라는 게 뭐냐면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누구 소유인지 나무 껍질에 묵서, 붓으로 이름을 적는다든지 담장을 쌓아둔다든지 이렇게 명백하게 누구 소유인지를 표시하면은 토지와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29에 30일에 나왔는데 명인망법을 갖춘 소목을 짓다는 중개상물이다. 예, 임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지만 임목에 관한 법률은 뭐냐면 임목이라는 것은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합니다. 등기된 나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나무는 임목이에요. 임목은 중개상물이라고 아까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상물이라고 했죠. 임목에 관한 법률 적용받지 않지만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입니다. 기출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 보면 가식의 수목이 뭐예요? 가식의 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에 정원수 뽑아서 팔아먹으려고 심어놓은 나무. 이 가식의 수목은 동산이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암석, 바이암자, 돌석자, 흑토자, 모래사자, 화강암 캐가지고 팔아먹는 거 이거는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토지의 일부분이지 토지로부터 분리돼서 중개상물이 되진 않는다. 암석, 토사, 흑토자, 모래사자. 여주보에 가면 지금 4대강 사업하고 모래를 지금도 쌓아놨더라고요. 그 모래 팔아먹는 거 중개하는 건 아무나 해도 돼요. 자격증 없어도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이다. X. 여러분들이 민법에 물권법이 14개가 있습니다. 물권은 14개가 있는데 질권도 물권인데 민법의 질권은 시험 범위 아니잖아요. 왜?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질권, 권리질권이기 때문에. 우리 전당포에 물건 맡기고 옛날 돈 빌리고 했잖아요. 그게 동산질권이에요. 이런 동산질권은 중개상물이다가 아니라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도 상관없다. 동산질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질권은 시험 범위 아닙니다. 물권법에 보면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있죠? 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딱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만 8개만 있잖아요, 물권. 근데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다. 왜? 중개상물 아니니까 공부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상물이다. X 아니다.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우리는 권리금이라고 그래요. 권리금. 이게 무슨 권리금입니까? 영업권리금, 그 다음에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있잖아요. 세 개를 합해서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또 기출문제 20톤 미만 선박, 20톤 미만이든 20톤 미만은 동산이고요. 20톤 이상은 어제부동산입니다. 다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해서 이게 선박 중개를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나 해도 된다고요.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중개상물이 아닌 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예 중개 개입 여지가 없는 것,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중개상물이 아니고 개업공개사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무자격자도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이 아니라고요. 중개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대상물입니다. 선박은 20톤 미만이든 20톤 이상이든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다 중개상물 아닙니다. 항공기도 임대차 가능합니다.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항공기 임대차 중개하는 거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토지,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2개가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 기본서 19페이지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했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현실적으로 못 들어봤죠?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 3개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 세 개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데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이라는 것은 등기를 요소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인망법이라는 것은 그냥 관서법상 담장을 쌓아둔다든지 나무껍질 벗기고 묵서, 붓으로 이름을 적는다든지 이렇게 관서법상 공시방법을 갖춘다고 했죠. 공시라는 것은 공개표시 줄여서 공시라고 합니다. 우리 등기법을 공시법이라고 하잖아요. 공시, 공개표시, 공적인 장부에 공개표시하는 걸 공시라는 말을 써요.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고 또 이 세 개는 일물, 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일물, 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일물, 일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임목은 나무가 여러 개 있는데 이걸 임목으로 등기를 하면 이 전체가 소유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부지만 저당권을 설정하면 저당 가치가 낮아지니까 돈 대출이 많이 안 되니까 건축물, 그 다음에 공업 소유권, 이런 것들, 담보가치가 있는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재단 목록을 작성하고 이 재단 목록 안에 들어있는 것을 공장재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중개사물이 될 뿐이지 이 재단에서 분리하여 공업소유권만, 토지만 따로 떼어내서 팔아먹을 수도 없고 중개사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 예외다. 물건은 여러 개인데 소유권이 하나밖에 없다. 자, 기출문제 17회. 이게 지금 보면 옛날에 나왔잖아요. 지금 최근에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17회면 벌써 이미 한 15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된다. 등록된 것에 한한다, 뭐뭐에 한한다 이렇게 나오면 X가 많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O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부동산도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하려면 먼저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장에 먼저 등록을 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대장을 먼저 만들고 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요. 마찬가지 임목도, 임목등록원부, 이 임목등록원부에 등록을 먼저 하고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할 수 있다. 자, 토지가 있고요. 여기에 임목, 나무가 있습니다. 그럼 토지는 갑의 소유고 나무도 갑의 소유입니다. 임목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근데 토지를 을한테 팔면은 갑, 임목은 계속해서 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나중에 나옵니다. 법정지상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별도의 부동산이니까 임목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고요? 임목만 분리해서 양도했다고 해서 이거 나무 뽑아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땅 주인은. 주인 밖에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요? 이게 옛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는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을 보면 헬기 타고 순시를 많이 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헬기 타고 가면 그 정도는 옛날에는 그 정도 전시 행정을 했다더라고요. 산림 녹화를 엄청나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강조했어요. 나무. 옛날에는 1960년대, 70년대는 아무리 나무 하지 말라고 해도 땔감으로 쓰려고 다 베어버렸죠. 나무가 없으니까 산림 녹화를 엄청나게 강조했다고.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지나갈 때 미리 페인트 뿌려놓고 각하 산림 녹화 잘 됐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설도 있어요. 산림 녹화를 강조하니까 그 당시는 임목이 중요했어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입상 금지 이런 거 산에 다 써붙여 놨었어요. 그리고 간첩 잡으면 5천만 원 준다 했어요. 옛날에 그때. 간첩 잡으러 제가 많이 다니는데 한 번도 잡아보지는 못했어요. 그 5천만 원 받으려고 간첩 잡아라도 다니고 했는데 요즘은 간첩이 뭐 올 필요도 없겠죠. 인터넷에 보면 뭐 전부 다 지도 다 나와 있고
정보 다 나와 있는데 굳이 간첩이 와서 정보 수집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요즘은. 요즘도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맞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부동산이니까 이거 토지 안 팔고 임목만 팔아도 된다고 등기되어 있으면 별도의 부동산이라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있어 등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임목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요. 그 다음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대상물이다. 이거는 그냥 법조문 있는 그대로잖아요. 30일에 출제됐습니다. 중개상물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토지 건축물 위주로 나오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현실적으로 이런 걸 중개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요. 지금 최근 교육고 17회잖아요. 저도 한 번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중개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우리 그 교과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서 2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중개대상물이냐 아니냐. 주로 중개상물이냐 아니냐가 문제인데요.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상물이라고 법에 있는 거잖아요. 법령에. 법률하고 시행령. 그 다음에 중개상물 여부, 아까 말했죠.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이라고 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접도구역, 그 다음에 도로 예정지, 이런 거 다 중개상물입니다. 공법상 제한이 있고 행위 제한만 있는 거지. 우리 공법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뭡니까? 행위 제한이에요. 행위 제한. 도시지역, 만약에 땅이 있다면 하나는 도시지역이고 하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면 어디가 땅값이 일반적으로 더 비싸겠어요? 도시지역이. 땅은 비싸고 싸고 구분은 뭐냐면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땅값이 결정돼요. 도시지역에서는 주로 집 지을 수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도시지역이잖아요. 집 지을 수 있는 땅이 도시지역은 대부분이고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집을 거의 지을 수 없는 땅이 많죠. 그래서 행위 제한이 되니까 땅값은 더 싸겠죠.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데서는 허가받기가 힘드니까 땅값이 올라가지 않겠죠. 토지에 대한 투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 허가구역 지정합니다. 접도구역. 접도구역이라는 건 뭐냐면 도로에 접해져 있는 땅입니다. 그럼 나중에 도로 넓히려고 확장하려고 행위 제한을 하고 있어요. 거의 집 같은 거 못 짓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골 가다 보면 비도시 지역에는 보면 도시지역이야 바로 도로가에 집을 지을 수 있지만 비도시 지역은 도로가가 맹지입니다. 맹지. 집을 못 짓는다고 접도구역이니까. 그 시골 같은 데는 도로가에 있는 땅 사면은 그 집 못 지어요. 접도구역이니까. 도로에 접해 있으면 다음에 도로 확장할 수 있거든요. 행위 제한을 한다고요. 그래, 행위 제한만 하는 거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앞으로 도로가 날 예정이지만 개인 땅이니까 개인 땅이면 다 중개상물 되는 거죠.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했다 하더라도 매립 준공인가 받아서 준공인가 받으면 개인 땅이면 중개상물 됩니다. 시험에 공유수면 매립지 그냥 이렇게만 나온 적이 있어요. 중개상물인지 아닌지. 공유수면 매립지 이렇게 하면 중개상물일까요 아닐까요? 기출문제에 중개상물 1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복수정답으로 인정됐어요. 왜냐면 공유수면 매립지 매립을 하면 매립해서 준공인가 받아서 개인 땅이 됐으면 중개상물이 되는데 그냥 불법으로 받아 한강 다 매립하면 자기 땅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개상물 아니고 적법 절차를 거쳐서 매립인가 받아서 준공인가 받으면 중개상물 된다고요. 그냥 막연하게 공유수면 매립지 이렇게 해가지고 중개상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서산 간척지 정주영 씨가 매립했잖아요. 매립해가지고 지금은 그 분양하고 했기 때문에 개인 땅이 됐다면 중개상물 되겠죠? 개인 땅이 아니라면 중개상물이 아닐 거고요. 앞에서 했습니다. 압류, 가압류, 가등기 된 거,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거, 미등기, 무가금을 다 중개상물 된다 했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된 환매권, 가등기 담보권, 법정지상권, 유치권, 법정재단권 중개상물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은 굉장히 민법에 나오는 용어예요. 앞으로 계속 민법에 나오니까 그냥
법정지상권 이런 거 한번 들어라도 보는 게 좋아요. 법률의 규정에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게 법정지상권, 유치권, 법정저당권은 성립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어요. 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니까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밑에 적어놨네요. 유치권, 법정저당권, 이전, 법정지상권, 환매권,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되고 성립 그 자체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세차장 구조물, 권리금 이게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이유는 이거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 아무나 거래를 중개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뭡니까? 청사, 관사, 도로 이런 거는 아예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개업공개사도 중개 못하고 개업공개사 아닌 일반인도 못하는 거죠. 못 팔아먹으니까. 이 보존재산, 이거는 보존재산, 요거는 그냥 행정재산으로 고치세요. 보존재산. 국유재산법,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긴 합니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에 보면은 행정재산이 있고요.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일반재산. 옛날에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세 개로 분류했어요. 그 행정재산이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에 포함됐고요. 그 다음에 잡종재산을 지금은 일반재산이라고 그래요. 2012년에 바뀌었습니다. 10년 전에. 그 10년 동안 시험에 안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보존재산이라는 표현 자체는. 남대문 이런 거 이제 지금은 행정재산이라고 부릅니다. 행정재산이니까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중개사물이 아니다. 옛날에 잡종재산, 용도 폐지된 잡종재산, 지금은 일반재산이라고 하는데요. 공용 폐지된 일반재산은 매각, 현물출자, 대부의 대상은 될 수 있는데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야 되므로 원칙적으로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2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일반재산은 중개상물이 될 수도 있는데 행정재산은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되므로 중개상물이 안 된다.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부른다. 지금은. 포락지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바닷가나 마찬가지인데 그 만조수위와 간조수위 사이에 있는 땅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물속에 잠긴 토지 이 뜻이거든요. 포락지라는 뜻이. 떨어질 낙자, 물이 떨어져 가지고 물속에 잠긴 토지를 말합니다. 포락지는 국가가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 토지로 편입한 토지, 이런 걸 포락지라고 합니다. 포락지 시험에 나왔습니다.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밑채굴, 강물, 온천수, 도로 예정지 중에서 공유지라는 말은 국가, 지자체 소유 땅이면 중개상물이 아니다. 무주부동산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인 없는 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은 민법에 의하면 국가 소유예요. 주인 없는 땅은. 민법에서 주인 없는 동산은 선점자 것이죠. 먼저 가지는 사람이 주인이죠. 민법에서 부동산은 국가 소유고요. 동산 질권, 동산이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대토권, 중개상물이 아니다.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이런 거 양도 자체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저작권 양도 가능해요. 아무나 중개해도 되는 거지 꼭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저작권 양도할 수도 있어요. 저도 출판사하고 계약하면 저작권 양도한다. 책 팔아서 나오는 저작권은 다 출판사에서 받는다 이런 걸 해요. 옛날 조용필도 지구레코더사하고 그런 저작권 양도 계약을 다 했잖아요. 다 지구레코더사가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때는 저작권이라는 개념도 모르고 가수들도 그렇게 많이 했다고요. 옛날에. 양도 가능한데 저작권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어업권, 광업권 이런 거 아무나 해도 됩니다. 근데 북묘기지권이라는 거는 이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북묘기지권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북묘기지권이 생기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 넘게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고, 또 주인 동의받고 묘를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자기 땅에 묘를 설치해놓고 땅을 팔 때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을 안 하면 분묘기지권이 생겨요. 이 분묘기지권은 판례에 의하면 법조문에는 없고 판례예요.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입니다. 종손, 장남에게 전적으로 속하는 권리라고요. 분묘기지권은. 장남이 있는데 제사주제자가, 우리나라는 제사주제자가 장남이죠. 종손. 저도 형제간 9남매인데요. 딸 6명, 아들 3명, 제가 8번째인데 여동생 1명 있고 8번째인데 제사 지내러 가면은 저는 마당에 있어야 돼요. 조카들이, 형님 아들이 방에서 제사 지내고. 그래서 가지도 않아요. 이제 10년 넘게 가본 적은 없는데요. 그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제사주제자인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라고요. 개업공개사가 차남에게 중개주께 분묘기지권 이렇게 할 여지가 없다고요. 차남한테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온천권, 금전채권,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우리 법률 요건에는 보면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의 득실 변경이 생기는 것은 중개개입 여지가 없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정지상권 성립, 법정재단권 성립, 유치권 성립, 이런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기 때문에 중개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이 증여나 기부채납 이런 것은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라도 이게 무상으로 하는 것, 중개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증여라는 것은 뭡니까?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죠. 주는 사람이. 개업공개사가 이쁜 친구에게 중개해줄게 이렇게 할 여지가 없다고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증여라는 것은. 그 시험에 상속도 마찬가지인데,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상속이 되죠. 어제 또 인터넷으로 묻던데요. 그 돌싱글 저 보고 전화했던데, 전 배우자한테 놓은 자식을 데리고 재혼하면 상속받냐? 지금 남편 죽으면 옛날 남편하고 사이에 태어난 자식도 상속받냐 묻던데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상속은 피를 통해서, 피를 나눈 사람끼리만 상속이 돼요. 안 돼. 꼭 받으려면은 자기 배우자로 입양을 해야 돼. 자기 배우자로가 아니라 자기 친자식으로 친자 입양을 하면 돼요. 친자로 입양할 수도 있어요. 전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것도. 재혼할 때는 이게 자녀가 문제가 돼서, 어제 돌싱글즈 보니까 결국 애 없는 사람을 선택하더라고. 마지막 최종 선택하는데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나이 먹으면 재혼하기도 힘들어요. 젊을 때야 가능하지. 그 돌싱글즈도 40대까지만 출연 가능하더라고. 50대 이상은 출연 못 하더라고요. 왜? 50대 넘으면 재혼 불가능해요. 하고 싶어도 자식들이 반대해서 못 한다고. 왜 그래? 재혼하면 재혼한 배우자한테 상속이 1.5배 떼줘야 돼. 1.5를 떼줘야 되잖아요. 자식은 1이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뭐라고 하냐면, 재혼한다고 하면 지금 아버지 미쳤습니까? 나이 먹어가지고 뭐 안 지십니까? 그냥 사귀기만 하고 절대 혼인신고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누구 때문에? 자기가 상속 많이 받으려고. 그 시험에 상속받은 전답 중개상물 되냐 안 되냐 시험에 나왔어요. 상속받은 거 돼요 안 돼요? 상속받은 전답은 상속인권이니까 돼요. 중개상물. 상속 그 자체에 개입 여지가 없다고요. 상속받았으면 상속인 거잖아요. 자, 부모 죽어서 받는 게 상속이고 살아서 받는 게 증여죠. 그럼 부모가 죽어서 자식이 받았습니다. 그럼 상속인이 누굽니까? 자식이 상속인입니까? 죽은 부모가 상속인입니까? 누가 상속인이에요?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고요. 준 사람은 피상속인이라고 불러요. 증여, 살아서 주는 거는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은 사람을 수증자라고 불러요. 세금 누가 냅니까? 증여로 받아도, 공짜로 받아도 취득세 내야 되죠?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고 다 내야 돼. 누가 냅니까? 취득세,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요. 받은 사람이. 받은 사람이 내는데, 보면 정치인들 보면 자식한테 물려준다 하는데, 그 미성년한테 물려주면 세금을 미성년자가 낼 수 없잖아요. 또 부모가 세금 내주면 세금만큼 또 준 걸로 돼요. 원래대로 하면. 그게 이론적으로 하면. 근데 현실적으로는 막 국세청에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조사는 잘 안 하지만, 뭐 세금을 몇 억 내줬으면 그 세금 내준 것만큼 증여하는 걸로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세금을 부과한다고, 이론적으로는.
자, 어쨌든 그냥 주는 것 자체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지만 증여받은 전답하면 중개상물 됩니다. 받았으니까 수증자 거잖아요. 받은 사람 거니까 중개상물 된다고. 그 주는 것 자체, 증여 그 자체에는 개업공개사가 내가 증여 중개해줄게 이렇게 할 여지는 없다고.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 여러분들은 상속, 저는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형님이 거의 논밭은 시골에 많았어요. 그 논 몇 푼, 그때 뭐 공시지가 100원밖에 안 했어요. 평당. 그 형님이 내가 너 공부시켰잖아.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형님 그런데 또 말도 못하고 야,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 그 와이프한테 지금도 요거 듣고 하는 집마다 너는 어찌 그리 돈 안 되는 짓거리만 하고 돌아다니냐 하고 엄청나게 요거 듣고 지금도 심심하면 그 소리 해요. 근데 시골에 한번 갔더니만 그 시골 사람들이 형님 뭐 그 군에서 뭐 산삼 같은 거 심는다고 산에 보상 몇 억 받았다는데 너도 좀 받았냐. 시골 사람 또 싸움 붙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지도 않아요. 가면 싸움 붙이니까 자꾸.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안 되더라도 일단 법정 지분대로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 우리는 형제간이 9명이니까 9명 다 나누려고 하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형님이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하는 게 안 낫겠냐 묻길래 내가 너 공부시켰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중학교부터 형님이 공부시키긴 했거든요. 공부 많이 한 거하고 돈 많이 버는 거하고는 반비례 하더라고요. 제가 형제가 9명인데 보니까 학력이 낮을수록 돈은 많이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격증 따가지고 돈 많이 벌려면 딱 60점을 합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80점 이상 합격한 사람은 돈 버는 거 못 봤어요. 거의 못 벌어요. 자, 어쨌든 상속, 기부채납 뭡니까? 이거 기부채납하는 거,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거, 교회에 기부채납하는 거, 교회 헌금 내는 것도 기부채납이죠? 이런 거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다. 점유라는 것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점유이기 때문에 중개개입 여지가 없다. 상속은 법정 지분에 의해서 상속되는 거니까 개입 여지가 없다. 지금 3기 신도시 한다고 수용되는 것도 법률에 의해서 수용되니까 내가 수용 중개해줄게 이렇게 할 여지가 없죠? 강제로 수용되는 거니까. 경매 그 자체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도 중개상물 된다. 이런 거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인데 다 환매권이라는 건 뭐냐면 바꿀 환자, 매매할 매자인데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이에요. 환매권은 민법에도 있고 공법에도 있어요. 보통 민법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텐데 공법은 예를 들면 토지가 수용됐어요. 예를 들면 김포 금단 신도시를 뭐 600만 평을 1200만 평 처음에 한다고 했는데 그게 계획이 변경돼가 600만 평만 축소됐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처음에 수용됐다가 개발을 안 하면 다시 팔 때는 원래 수용했던 사람한테 되파는 거예요. 그 수용당했던 사람이 환매권, 우선적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게 환매권이에요. 공법에서. 민법에서 환매권은 나중에 이제 민법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뭐 보통 민법에서는 갑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매도인 파는 사람, 매도인이 아니고 그냥 갑이 을한테 돈을 1억을 빌렸습니다. 돈을 1억을 빌리면 그냥 안 빌려주니까 담보로 잡는 방법이 근저당 설정 등기도 있는데 그냥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1억짜리 부동산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그 대신에 환매 특약을 맺었습니다. 환매 특약. 나중에 1억 다 갚으면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되고 반드시 나한테 다시 되팔기로 약속하는 걸 특별히 약속하는 걸 특약이라고 하죠. 환매 특약을 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1억 빌린 거 갑이 을한테 갚으면 을은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되고 반드시 갑에게 다시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하는 것을 환매 특약이라고 합니다. 그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은 환매권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환매권자만 행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환매 그 자체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지만 환매권을 이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또 병에게 양도할 때에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됩니다.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다고요. 양도하면 시세가 만약에 지금 5년 범위 내에서 환매 특약을 할 수 있는데 시세가 한 4년 지났는데 이게 3억으로 올라버렸다고요? 그러면 1억을 갚아야 3억짜리 등기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1억 갚을 돈이 없다고요? 그럼 병에게
판다고요. 팔면 병원 갑에게 2억 주면 되고 을에게 1억을 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어쨌든 환매권 횡사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성립, 유치권 이 세 개는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장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이 가장 어렵고 좀 짜증나는데 이제 이번 시간만 잘 넘기면 다음 주부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기본서 27페이지, 기본서 27페이지 문제 있죠?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미래의 건축물, 중개상물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중개상물이라고요. 물론 뭐 지금은 대부분 수도권에는 전매 제한을 받고 있다면 안 되겠죠. 지금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은 거의 입주할 때까지 전매 안 되잖아요. 대부분. 그 전매 제한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런 말이 없는 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없다 해서 X입니다. 2번 했잖아요. 아까 한 건 아니네.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배은해인 경우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했는데 미칩니다. 이런 거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왜 미치냐 하면 임목이 별도의 부동산이라고요. 별도의 부동산이니까 임목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행이 저당권자입니까? 저당권 설정자입니까?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은행이 어디에 해당되냐? 은행이 대출 담보로 잡고 돈 빌려줬으면 은행이 저당권자죠? 저당권 설정자는 돈 빌린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라고 그래요.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았으면 집주인이 저당권 설정자라고요. 저당권자는 은행이고 이게 좀 많이 헷갈려요.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민법에서. 은행이 저당권자입니다. 그러면 나무를 다 배분해버려가지고 그거 땔감으로 써버리면 저당권자가 불척의 피해를 입잖아요. 담보로 잡고 돈 빌려주는데 배은해버렸으면 돈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만은 임목을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보험이나 산림공제조합에 가입해야 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불나가 다 타버리면 저당가치가 소멸되잖아요. 그래서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요. 만약에 배은해온 경우에는 그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도 미칩니다. 그러면 나무 배은해가지고 팔면 그 나무 판 가격을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은행이 담보로 잡고 대출해 주는데 배은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미치지 않는다 해서 X고요. 3번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상물 될 수 있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것,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것, 지상권 설정되어 있어도 다 중개상물 된다. 다만 유치권 성립 그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다. 민법에서 보면 유치권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민법상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성립해요.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 경매, 플랜카드 같은 거 걸려있는 거 혹시 못 보셨어요? 본 건물은 당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매수하려는 자는 유치권자인 당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뭐 플랜카드 붙여놓는 거 몇 번 봤는데요. 네, 유치권 성립은 중개개입 여지가 없지만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20톤 미만 선박은 동산이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니고 20톤 이상은 어제부동산인데 법령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선박은 20톤 이상이든 미만이든 다 중개상물 아닙니다. 20톤 이상이 되면 선박도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부동산이라고 불러요. 준부동산. 학개론에서 어제부동산, 준부동산 이런 말 아직은 안 들어봤나요?
자,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은 중개상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는데, 법정지상권 양도 이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되고, 단 법정지상권 성립은 중개개입 여지가 없어요. 민법 366조에 보면 법정지상권 성립은 토지가 갑이고요, 건물도 갑인데,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이였다가 임의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져도 계속해서 갑 건물은 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은 중개개입 여지가 없지만 그 법정지상권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동산질권은 중개상 권리 아니라고 했고요.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아까 땅만 따로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등기된 나무가 있는 임목은 안 팔고, 그러면 임목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했죠? 그래서 임목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별도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앞에 했던 내용입니다.